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호서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의 김태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024 발전기술 컨퍼런스에 이렇게 발표 초대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발표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술적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개요적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하고 암모니아에 대한 연료 기술에 대해서 개요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소가 가지는 위험성, 암모니아가 가지는 위험성, 이렇게 해서 좀 가벼운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차는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개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으로서의 암모니아에 대한 주제로 해서 개요적인 얘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수소 암모니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이제 발표 전에 이제 개요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1일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평균 기온이 7.09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의 1940년 첫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정말 지구가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든 국가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과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IPCC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2022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청정 암모니아가 에너지 캐리어이자 무탄소 연료로 적극 활용될 전망에 있고요. 지금 많은 연구와 개발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 이제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수소는 이제 화석연료와 다르게 그 연소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한 수소는 75%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수소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물질에서 추출하고 분해하고 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95%입니다. 95%는 우리나라의 단점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탄소 경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내 생산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되는 목적에 눈앞에 이제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수소 산업의 이제 밸류 체인 개요입니다. 수소 산업을 분류를 하자면 생산, 저장, 그다음에 운송, 충전, 그다음에 활용 분야까지 이렇게 크게 5단계로 나뉠 수 있고요. 우리 생산 부분을 보시면은 원료가 되는 물질에 따라서 수소를 이제 4가지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회색, 청색, 청록, 녹색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회색 수소는 기존의 이제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로 해서 추출하는 부생수소
또는 추출 또는 개질 수소라고 말하는 것을 회색 수소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생산 방식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인 CCU 이런 것들 적용시킨다면 이거를 청색 수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서 개질 방식이 아닌 고온 반응을 통해서 생산하는 수소를 청록 수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 녹색 수소라고 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에,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그린, 녹색 수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분야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장은 기존의 방식인 고압의 압축을 통해서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저온 기술 또는 단열 기술을 통해서 액화 수소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체 수소, 고체 물질의 수소를 저장하면서 나중에 추출을 해야 되는 이런 고체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액상 수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 액상 수소에 이제 좀 전에 계속 말씀이 나오던 암모니아, 요게 요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고체 수소와 암모니아 이쪽 액상 수소는 수소를 추출해야 되는 기술이 이제 따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송 분야입니다. 운송 분야는 크게 이제 튜브 트레일러, 파이프라인이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액화 수소나 액상 수소, 요거는 이제 탱크롤이나 선박을 통해서 운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전입니다. 충전은 수소를 생산하지 않는 방식, 오프사이트 충전소라고 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저장 시설만을 가지고 압축하거나 액화시켜서 이제 그 충전하는 오프사이트 충전소가 있고요. 제조 방식을 차용하는 적용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제조까지 겸비하는 온사이트 충전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활용 분야는 수송용 수소, 산업용, 그다음에 건물용, 발전용,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수송용은 우리 이제 쓰이는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뭐 선박, 아니면은 뭐 작은 뭐 이륜차, 뭐 드론,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수송용 수소가 있겠고요. 산업용 수소에는 기존의 철강 산업, 뭐 정유 산업, 뭐 화학 산업, 우주 항공 분야에 들어가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용 수소는 이제 복합 건물 같은 곳에 이제 연료 전지를 설치해서 뭐 가정용 연료 전지 또는 뭐 건물용 연료 전지로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발전용 수소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업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이 수소 경제, 그러니까 분야별로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별로 뭐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게 있고 연구가 수행 중인 것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쭉 분야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생산에는 첫 번째 개질수소 생산 시스템, 이거는 좀 오래되긴 했죠. 오래 전부터 계속 지금 개질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질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세 번째는 수전의 설비 시스템인데요. 이제 녹색 수소, 그린 수소라는 이 수전의 설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국산화 기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지금 뭐 몇 개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고 판매도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장입니다. 저장은 수소 액화 플랜트 및 핵심 설비 국산화해서 그것도 기술이 이제 여러 군데서 한 두세 군데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블루 그린 암모니아인데요. 이것도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 분야에서는 타이포 수소 튜브 트레일러, 그래서 기존의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한 200바 정도로 저장한다면 타이포는 뭐 450바 이상 해서 저장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고압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액화 수소 전용 운반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 개발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분야입니다. 충전 분야에는 복합 충전소, 그래서 주요소나 LPG,
이런 곳에 같이 수소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아홉 번째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개발은 됐는데 이게 뭐 거리에서 도로상에서 이제 충전하는 행위 때문에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활용 분야로 수소 상용차, 그다음에 수소연료 추진선, 그다음에 수소 환원 제철 공정, 고차 산화물형 연료전지, 뭐 SOFC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이제 확대 전망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소 에너지 보급 발전용은 2040년 15기가와트, 그리고 가정 건물용은 2040년 기준 2100 메가와트까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수소 공급량 및 수소 가격도 대폭 증가하고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해서 6만 톤까지 공급량을 확대하고 가격은 2040년에 3,000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사용량 전망을 보시면 맥킨지와 수소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석유 단위로 이제 배럴로 바꿔서 2050년에 132억 6천만 배럴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수소 사용량 예측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390만 톤이 되겠고요. 이때까지 청정 수소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2,700만 톤 전량을 청정 수소로 대체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 연료인 암모니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소 캐리어로서의 암모니아입니다. 이제 수소 운반으로서의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액화수소 대비해서 수소 저장 에너지 밀도가 1.7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액상으로 취급이 용이한데 이게 이제 30도씨 식기압에서 액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액화가 가능해서 취급이 좋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암모니아 저장,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활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으로 수소 저장 운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암모니아 설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기술 개발 없이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는 수소 캐리어를 고려되는 기술별 수소 저장 밀도와 부피 비교인데요. 맨 위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제일 이제 저장 밀도나 부피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탄올,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액상 수소로서 고려가 됐던 물질들인데 지금 이제 암모니아가 제일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모니아의 독자적 연설 역할입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부분에 이제 혼소 이런 전소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무탄소 연료로 해서 혼소 전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화력 발전소는 이제 탄소화가 가능하다, 촉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녹스 이런 것들의 발생이라든가 저감시키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이나 해운 산업에서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CO2 배출량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 회사 기구인 IMO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 벙커링 이런 기술들이 지금 연구 과제로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청정 암모니아 기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의 종류를 블루 암모니아, 그다음에 그린 암모니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소처럼 색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정 암모니아라는 개념은 암모니아 생산 과정 중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자, 일단 기존의 개질 방식인 메탄 개질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하는
CCU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CCU,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돼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생성을 시켰다. 그러면 이걸 블루 암모니아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요거를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그 밑에 써 있는 하버보슈 공정, 우리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만드는 기존의 이제 기술입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사실은 암모니아를 개발하면서 또 암모니아 1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5배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보슈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CO2가 배출이 되지 않는 암모니아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그 큰 기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모니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 암모니아는 일단 발전 분야. 자, 앞서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처럼 석탄이나 LNG 등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를 혼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혼수를 넘어서 100% 연료를 활용해서 이제 전소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연료전지. 이제 암모니아를 바로 연료전지에 물려서 발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내는 기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박입니다. 선박은 암모니아 활용을 위한 디젤 사이클 방식 엔진 기술형인데 이런 기술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연소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혼소용 이중 연료 엔진 기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히지는 않았지만 암모니아를 저장을 했다가 선박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 갖고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추진하는 이런 선박까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캐리어입니다. 수소를 운반하는 용도로서의 암모니아 활용이 되겠습니다. 촉매 분해나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 분해를 통해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암모니아를 다시 분해해서 고순도로 수소 생산하는 기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소하고 암모니아 관련된 기술적인 개요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안전을 전공을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좀 문외한입니다. 대신 이제 안전과 관련된 위험적인 부분 자료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수소 암모니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소 암모니아 계속 연구가 되면서 다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소의 위험성입니다. 물리학적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안전하고 직결되는 성질이 가장 가벼운 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있는 설비다 그러면은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좀 안전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공기 한 14배에 가깝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작은 연소입니다. 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른 가스에 비해서 작은 틈새로 굉장히 누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설치된 충전 설비라든가 저장 설비 이런 곳에서도 누출이 너무 쉽게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 전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의 약 7배가 전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가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자동차의 그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온도 상승. 온도 상승이 이제 쭉 올라. 그 온도 상승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미리 냉각을 시켜서 충전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성입니다. 무독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독성이 없는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LC50이 15,000 ppm입니다. 근데 우리 고압가스법에 의하면
기준이 LC50은 5,000 ppm 이하가 독성가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5,000 ppm이라는 것은 ppm이 이제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5%만 누출이 돼도 공기 중에 1.5%만 있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현기증, 어지러움, 그리고 질식까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제 취급하는 설비, 그게 이제 실내건 이제 환기가 조금 덜 되는 장소라면 이 독성에 대한 부분도 너무 간과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재 폭발 위험입니다. 연소 범위가 4에서 75. 아세틸렌을 제외하면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은 가스에 해당되는데요. 요게 산소와 같이 있다. 그러면 4에서 95%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폭파 사고인가요? 이런 것들, 수전의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혼입되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점화가 굉장히 잘 되죠. 최소 점화 에너지가 0.018mJ입니다. 사람이 가진 정전기 중에 가장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쉽게 발화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아세틸렌의 2.3배, 에틸렌의 4.5배, 그다음 메탄의 8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위험한 건 이 수소 화염은 옅은 푸른색일 텐데 육안으로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육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시, 뭐 UV, IR을 이용해서 수소 화염을 감지하는데 수소 화염이 이제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뭐 여기 적히지는 않지만 또 하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사열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가 화염이 생기면 물이 발생을 합니다.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서 복사열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두 줄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물질. 자, 19세기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사실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이제 농작물도 이제 가꾸고 막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농작물한테 필수 원료인 질소, 이게 땅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공기 중에 질소는 사실 많죠. 78%나 있습니다. 근데 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요때 이 하버보시 공정 만드는 하버, 우리 암모니아를 이제 개발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세기의 식량난을 요 암모니아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물질이 된 거죠. 이제 암모니아의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암모니아 또 사람을 죽입니다. 독성의 문제도 있지만 독성 말고 이 TNT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재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암모니아를 사람을 살리는 물질 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물질. 지금은 또 이제 저희한테 또 도움이 되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리는 물질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적 성질입니다. 일단 강한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다 아시죠?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누출돼서 쉽게 감지가 돼요. 냄새를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냄새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한 300ppm 이상에서도 냄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후각이 마비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위험한 가스들 얘기할 때 냄새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황화수소의 예를 들어도 황화수소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지만 냄새가 어느 일정 이상 올라가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냄새가 아닌 어떤 감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암모니아 기차는 그리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노출되면 확산을 위쪽으로 하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액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액화 암모니아에서 증발을 했다. 그럼 얘는 그 공기하고 이제 혼합이 되면서 공기보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한동안 체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체류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물에 잘 녹습니다. 실제로 암모니아가 노출되면 방제 방법으로 물을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리면 이제 흡수가 되죠. 근데 이게 물에 녹을 때 열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량의 암모니아에다가 물을 붓다 그러면은 이게 격렬히 반응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게 폭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물에다가 뿌리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는 안 내는 거죠? 네. 자, 지금 암모니아를 병에다 액화 암모니아를 벗어 증기를 통에다가 이제 그 PT병에다 담고요. 그다음에 물에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자, 저게 이제 한순간에 지금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버리는 거죠, 기체가.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에다가 액화 암모니아를 붓습니다. 붓는 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저렇게 이제 기체가 나오면서 이게 좀 반응하면서 이게 작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액화 암모니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실험을 하면서도 떨어져 있죠, 사람이 실험자가. 암모니아에다가 물을 부으면 더 격렬히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막 튀게 되고요. 그 증기들이 나와서 또 체류를 하면서 위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넓은 표면적으로 이제 반응한 걸 볼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는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고압에서 쉽게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화 암모니아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기 온도에서 쉽게 기화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 관리가 잘못되고 온도 관리가 잘못됐다. 이 기화하게 되면 850배 이상으로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설비 내의 압력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염소, 하이포, 염소산염, 팔백제 등 강한 산화제랑 접촉하면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 증기가 수분과 접촉이 되면 구리, 아연, 그리고 합금, 그리고 고무와 플라스틱을 부식시키는 성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재료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연소 범위는 15에서 28%고요. 최대 허용 농도는 TWA가 25 ppm 그리고 STL이 35 ppm으로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넘겨주시고 맞아. 자, 농도별 독성 증상입니다. 자, 5ppm에서 냄새가 이렇게 나고요. 그다음에 400ppm 목에 자극을 주고 한 1700ppm이면 기침을 하고 이제 숨이 쉬긴 힘들어집니다. 5000ppm 이상이 되면 호흡 정지로 사망까지 가게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암모니아 사고 있었던 거. 자,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찰차가 가다가 지금 앞에 하얀 연기가 나는 사고 난 차량을 발견합니다. 지금 차량 충돌이죠. 저기 왼쪽에 차량이 보이고 저 물질이 지금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죠. 경찰관이 얼리기 소리가 나면 좋은데 경찰관이 여기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구급차하고 이제 다른 이제 장비들을 불러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예, 조금만 더 보시면 예, 예, 저 경찰관이 아무 대책 없이 갑니다. 사람을 살피러. 그리고 요 부분부터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기침하는 ppm이 1700 ppm이라고 했어요. 예, 예, 콜록콜록 하다가 예, 쓰러집니다. 예, 지금 안 보이죠, 사람이. 예, 앉아 있는 게. 예,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소리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리가 칙, 슥칙 이런 소리만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찰관이 달고 있는 무전기가 그 경찰관이 경련하면서 예, 눌렸다 떨어졌다. 예, 이렇게. 예, 혹시라도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계속 기술이 발달되면서 주변에 이제 많아질 거로 생각되는데 누출이 되는 걸 발견하면 사실 진짜 예, 빠르게 예, 대피를 예, 하셔야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것 중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참 우리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근데 양면성이 있죠. 에너지라는 것은 위험성도 수반이 됩니다. 뭐 전기만을 봐도 전기 없으면 우리 뭐 하루 생활이 안 될 뭐 어떤 생활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풍요롭게 했지만 전기에 감전되면 예, 사망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발전소니까 뭐 불, 예, 아니면 뭐 메탄, 뭐 이런 가스들도 위험성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 위험을 제어하면서 예, 안전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연구자나 기술자분들이 이런 위험을 제어를 잘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 암모니아 연료 기술 및 위험성에 대해서 호서대학교 김태훈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암모니아는 뭐 비료로 국내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앞으로 많아지는 거는 좀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 암모니아를 대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 안전을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사실 없거나 아니면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 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들이 만약에 주거지나 이런 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지 그래도 안전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는지가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가 이제 폭발 외에 약간 유독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암모니아로부터 이제 그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가 영향범위라는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저장량이라든가 예, 그리고 누출났을 때 사이즈, 압력, 저장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돼서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탱크롤이라고 하나요? 그 ISO 탱크? 예, 그게 이제 차로 다니는 거를 저희가 단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거기서 전량 누출 된다고 쳤을 때 그래도 독성이 미치는 거리가 한 200m까지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도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더 짧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희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질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설비별로 다시 그 설비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계산도 다시 해봐야 분석을 다시 해볼 걸로 생각이 들고요. 수소 독성 말씀하신 거죠? 네. 수소 독성은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법적 기준으로 5,000 ppm 이하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5,000 ppm 이상이 되는 건 다 독성이 없는 가스로 그냥 분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야외에 설치된 시설에서는 그렇게 수소는 또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하늘로 빨리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시설 여기서 수소가 누출됐을 때는 1.5%라는 건 이제 가연범위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떤 위험성이 존재할지 증상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근데 어쨌든 내부 실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첨언을 한번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보통 나누는데 기체는 누출됐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가서 어떤 차단을 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해야지. 좀 전에도 영상을 보셨지만 경찰관이 그냥 가서 거의 자살행위죠. 그냥 보호구라도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